다음 저희 이슈는 민주당 얘기입니다. 그 출마 예정인 이경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이 보복 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고 하는데 이거 무슨 얘기인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이경 부대변인은 이재명 대선 캠프에서 선대위 대변인을 맡았던 친명 인사입니다. 네. 자, 그런데 보복 운전에다가 거짓말 논란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2021년 11월에요. 서울 영등포구 한 도로에서 이경 부대변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한 남성이 운전하는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남성이 경적을 울리고 상향등을 켜자 이 부대변인이 수차례 급제동을 했다고 합니다. 예, 남성이 또 차선을 바꾸자 다시 끼어들기를 시도하면서 위협을 했습니다. 이 피해 차량 블랙박스에 이 부대변인이 50km로 달리다가 완전히 멈추고 이런 식으로 급제동한 상황이 찍혔는데요.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를 했고 이에 대해서 이 부대변인은 내가 운전은 했지만 급정거는 안 했다는 취지로 답을 했다고 합니다. 자, 하지만 경찰에 정식 출석을 했을 때는 내가 운전한 거 아니고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을 했다 이렇게 말을 바꿨습니다. 예. 자신이 차에 타긴 했지만 잠이 들어서 급정거를 했는지 안 했는지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대리기사가 있었다면 뭐 대리기사 영수증이라든지 연락처가 있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이 관련 자료는 전혀 제출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서 법원은 이 부대변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또 차가 출발한 지 10분 만에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자고 있었다고 말한다는 점, 그리고 대리운전 기사가 누군지도 모른다는 점 등의 이런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법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결국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고요. 이 부대변인은 어젯밤에 자신이 항소를 했다면서 당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상근 부대변인직은 사퇴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실장님, 일단은 재판부가 봤을 때는 대리기사 뭐 연락처라던가 뭐 어떤 이 부대변인이 주장을 받아서 드릴 만한 어떤 뭐 객관적 자료를 지금 없다고 보고 일단 거짓 진술로 판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정치인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시에는 캠프에 있었고 지금 또 공식 정당 제1야당의 대변인입니다. 그렇다면 취해야 될 어떤 자세는 근거에 입각한 소명이겠죠. 네. 그런데 지금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지금 이경 대변인의 말, 그러니까 대리운전을 했다라는 것이 본인의 주장이 아니라 사실로 입증하려면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가 대리기사분들을 이렇게 연락이 취했을 때 자신의 핸드폰으로 연락을 하거나 요즘은 또 뭐 포털을 통해서 또 연락이 가능하고요. 또 자신이 지금 이야기하듯이 내가 기억이 안 난다, 내가 하지 않았다, 또 선배가 해줬다라고 한다면 그때 만났던 그 선배라는 사람이 연락을 취한 그 핸드폰으로 연락을 취한 정황을 근거를 제시하면 됩니다. 예.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안 됐다는 건 뭐냐면 재판부가 주장에 불과하지 이거 사실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걸 정치적으로 얘기하면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즉 그 행위 자체를 예를 들어서 내가 했고 받아들인다, 반성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벌금 500만 원까지 안 갈 수 있는 사안일지도 모릅니다. 약식 기소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일지도 모르고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을 계속 부인하고 있고 또 지금까지 항소를 하겠다라고 근거도 안 되면서 하는 행위 자체가 자신의 사실상 어떤 정치적인 앞으로의 행보에 상당히 저는 부담이 되고 또 장애가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일단 그 장애가 사실 공천 심사 아니겠습니까? 이경 부대변인이 일단은 대전 유성을 출마 준비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 강성필 대변인 일단은 공천 심사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부적격 판정이 되는 건가요? 어떤 건가요? 네, 저희 검증위를 제가 본칙을 살펴보고 왔는데요. 예. 일단 부적격 처리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금고 이상일 때는 부적격 처리를 해야 하고요. 근데 지금 이경 부대변인 같은 경우는 벌금 500만 원이기 때문에 부적격 처리를 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에 민주당의 어떤 검증 시스템에 조금 오류를 보였다. 이런 것들을 명쾌하게 정해놔야지 부적격 처리를 할 수도 있다는 것은 어쩌면 당의 정무적인 판단을 요하는 행위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오히려 분란과 논란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명쾌하게 해결해야 될 일이 있지만 어찌됐든 당으로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입장에 있다. 왜냐하면 1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물론 재판부의 의견을 존중을 해야 되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이경 부대변인이 결국 대리운전 기사가 했느냐 본인이 했느냐에 대해서 본인이 강하게 부인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항소를 하고 있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본인의 주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경찰 수사가 2달 만에
이루어졌고 자기가 블랙박스를 제출하려고 했는데 이미 2달이 넘어서 경찰에 제출했기 때문에 블랙박스가 자동으로 삭제되었다라는 네.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억울한 점을 항소심에서 잘 밝혀야 되는데 문제는 당장에 다가올 총선에서 공천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어찌됐든 다소 억울한 면이 있지만 당을 위해서 선당 후사를 할지 아니면 당에서 결정을 내릴지는 두고 봐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실장님, 이 얘기도 해볼게요. 민주당이 총선 예비 후보 33%가 전과자라는 지금 기사가 나왔는데 2년 연속 음주 무면허 전력이 있는 사람도 있고 전과 7범이 있는 사람도 있다고 해서 이거 좀 잘 걸러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와요. 네, 4년마다 되풀이되는 이야기입니다. 죄송합니다. 사실 지금 말씀하셨지만 공천심사위원회, 민주당 공천심사위원회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러니까 7가지의 어떤 이 케이스가 있고요. 또 서류를 내면 그 서류에 대해서 심사만 하는 것이거든요. 소명도 필요 없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 간단함이 지금 작용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고요. 네. 물론 국민의힘도 자유롭지 않을 거라고 맞습니다.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민주당이 좀 더 치열해야 된다 이런 부분에서는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의 혁신을 사람들은 굉장히 많이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뭐 전과와 관련된 부분들의 이런 수치가 나오면 국민들이 아니 혁신위원회도 그렇게 됐으면서 왜 제대로 못하느냐 이런 지금 비판에 아마 휩싸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뭐 인사청문, 해수부 장관 인사청문회도 열리고 있는데 뭐 사실 뭐 비슷한 의혹들이 많아서 뭐 여당, 야당 뭐 어디 할 것 없는 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고요. 자, 오늘 프레스 라이브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